한 주간의 핫 이슈를 속 시원하게 파헤치는 방송 김기자와 꽉 기자가 함께하는 이거 개판 어문전입니다. 저는 CBS 노컷뉴스 개판 기자로 또 우뚝 쓰고 있죠. 네. 김대원 기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마녀 기자로 정말 당당히 이름 날리고 있는 곽인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십니까? 뭘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지 오늘이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1년 됐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이 될 때의 어떤 홍보 전략 이런 예. 게 어쨌든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성 대통령. 국민의 행복 시대를 열겠다라는 네. 멘트가 솔직히 많이 먹혔다. 국민의 그렇죠. 모성 본능을 자극시켰다. 해서 대통령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주년이 된 지금 어떻습니까? 1년이 빠르면서도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정신도 없었고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주 개판 오브제 준비한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님 어머니의 마음 품겠다는데! 라고 의문문을 저희가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 네. 자, 우리 곽 기자 엄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엄마 하면은 포근함, 포근함, 따뜻함. 따뜻함. 네. 저도 엄마 하면은 그냥 좀 왈칵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울컥하는. 지금도 약간 울컥하는데 울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제 1주년이 돼서 모성 리더십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처음 하지만 지금 상황은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한 고려대 학생이 대답을 띄우면서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전국에서 뭐 난리가 났죠. 12월 초에 주연우라는 이제 고려대 경영대 학생이 다들 안녕들 하냐. 지금 철도노조 파업 때문에 뭐 수백 명이 직위해제를 당하고 밀양 성적탄 사건으로 그곳에 계신 주민들이 목숨까지 끊고 이런 상황에서 다들 안녕들 하냐. 대학생 니네들 우리들 잘 살고 있냐라는 건데 저도 딱 이거를 읽고 나서 되게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불쌍한 게 저희 고대도 취업이 안 된대? 취업이 안 돼요. 정말. 민족고대가? 네, 서울대 나와도 취직이 안 돼요. 정말로. 진짜로? 심각해가지고 이 학생의 대자보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빵 터지는 게 된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로 안녕하지 못하구나. 겉으로는 안녕한 척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지만 안녕하지 못하구나 해서 이 친구가 자보를 붙이고 그 옆에 자보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딱 붙였고 맞습니다. 다른 학교들까지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예. 아무튼 이게 어떻게 이제 결말로 어떤 흐름을 만들지는 예,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또 한번 또 차근차근 좀 봐야 되잖아. 그렇죠. 지금 당장 문제는 또 철도노조 예. 파업 이게 민영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를 제가 또 꺼낸 이유는 우리 코레일 최현우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세요. 그렇죠. 공기업에서 지금 여사장이. 여사장님이 철도청 역사에 철도공사에 처음 있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집을 나간 자식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래서 좀 기대 좀 했었습니다. 아예 집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아니 집 나갔는데 문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예 집사 갖추려 그랬어. TV 틀고 TV 보고 있는 거야. 아예 안 들어. 찾으러 가야지. 네,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럴 때 집 나갔는데 우리 엄마 진짜 신발도 안 신고 나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맨발로 오는 걸 보고 내가 그때 어린 마음에 또 춥고 배고프더라고. 가야죠. 엄마 딱 탕자 보는데 가야지. 엄마하고 울고 갔다. 이 엄마는 안 그래. 그냥 오지 말라 이 이거. 엄마는 그래. 다 그냥 호적 파가라는 거 아니에요. 직위해제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어머니의 무서운 마음인가 엄마죠. 좀 네. 이런 거는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민영화를 가지고 우리 어쨌든 철도노조가 우리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단 말이에요. 전문가한테 물어봤으니까 어쨌든 연기금을 쓰든 뭐를 하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그 자체가 민영화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민영화 하려는 거 박근혜 대통령은 또 트위터로 해갖고 아니라고 해놓고 민영화 아니라고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그럼 안 해야 되거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하라 하다가도 아들이 안 한다고 하면 그래 내 새끼 하면서 안아주는 게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흥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흥분을 안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어머니와 같은 그런 포용력으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이 얘기를 좀 지적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1주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난리죠. 모든 사람들의 그 지지 속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김용준 총리
인사부터 청문회부터 삐걱삐걱 대더니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첫 순방 때 윤창중 대변인이 대박 사고를 쳤죠. 가서 술을 먹고 그 여성 인턴을 성추행해가지고 국민들은 굉장히 분개를 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한번 기스가 났죠. 근데 대통령이 또 잘하는 것들이 있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탈세 추징을 하면서 지도가 확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똥볼을 차게 된 게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 종북으로 확실하게 이제 검찰에서 체포해버리고 그리고 진보당까지 강제 해산해버리고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하게 되고 국정원 사건이 국정원에서만 댓글을 한 게 아니라 뭐 국방부, 뭐 국가보훈처 등등 해가지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커져갔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 뭉개고 있고 그러다가 지금 철도 파업이 되면서 이거에 대해 강경 대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예전 방송 때 얘기를 했지만 공안 정국이 되면서 정말 공포 정치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지금의 사안으로 봤을 때는 계속 불통하고 있다는 이제 인식이 커진 거죠. 아무튼 가장 중요한 저희가 본질은 대선에 예. 국가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적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물타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철도 노조 파업도 이용해 먹는 네. 또 물타기하는 나는 그런 또 의미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그래서 질질 끌면서 또 어느 순간 또 치면서 또 분위기 쪽으로 확 또 몰아가는 거지. 또 언론 그렇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중동 또 이게 쫙 몰아버리면서 정편들까지. 이 프레임으로 또 쫙 가는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해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저도 이제 제가 택시를 잘 타고 다니잖아요. 택시를 타고 다니니까 택시 타고 다녀. 택시를 타고 이제 가다가 기사님한테 이제 여쭤봤죠. 대통령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정말 원칙주의자인 줄 알고 뽑아놨는데 뽑아놔 보니까는 거짓말쟁이라고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이어? 네, 거짓말쟁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식의 사이가 끈끈한 건 신뢰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실 무조건 믿음이죠. 엄마는 다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데 근데 그렇죠. 지금 나는 이 엄마하고 믿음도 없는 데다가 엄마는 약간 삐딱한 소리 하면 저항 세력이라고 하질 않나. 그러니까 박통이 사실상 좀 어머니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상 어떤 가정을 꾸려본 적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그 본인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책을 쓰셨고 나의 네. 어머니 유경수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여 대통령의 자녀라는 특권 의식이나 우월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거를 유경수 여사가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또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서민들의 하소연이 담긴 편지를 일일이 읽고 답장을 하시느라 바빴다면서 엄마가 너무 바빠서 미안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서민들의 삶을 직접 보고 오실 때는 가슴이 아파 그냥 올 수 없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그렇죠. 여기에 다 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엄마한테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의원 활동을 할 때도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비꼬는 말 수첩공주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뭐 인사도 있고 모두 잘 때 민원사항이 굉장히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메모강이시죠. 항상 이제 메모를 하셨고 거기도 보면 또 워딩 같은 것도 손톱 및 가시,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부분, 손톱 및 가시, 그리고 운동화 속 돌멩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다 챙겼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자기가 직접 국정에서 이걸 실현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표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고 대중적인 인기 굉장히 많은데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의 모습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지금은 뭐 구중궁궐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알 수가 있나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너무 쏙 들어가 있고. 청와대 출신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모르지 강아지는 알 거야. 같이 있으니까. 개들도 보기도 어려워. 그렇지. 우리는 뭐 그 개들도 보기가 어려워. 개들도 보기 어렵지. 좀 돌아다니던가 하던가. 그러니까 근데 개들은 알 거예요. 대통령의 마음을. 너무 좀 네.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는데 어쨌든 여성이 대통령인 나라가 꽤 있고 대부분 여성이 대통령인 나라가 나름대로 잘 나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지금 모성 리더십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총리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예요. 근데 이 총리는 가장 자기를 비난했던 그 사람을 제2인자로 앉혔습니다. 통합, 대통합, 탕평책 이런 걸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별명이 무띠 대통령이라고 해요. 무띠가 독일어로 엄마란 뜻이래요. 무띠요. 무띠. 그리고 또 칠레 대통령 최근에 미첼
바첼레트라고 합니다. 바첼레트. 예. 그래서 마드레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는데 마드레는 스페인어로 또 엄마래요. 마드레. 그래서 이 칠레의 우리 여성 대통령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집권하셨고 이렇게 다 성공하는 보석 리더십의 성공 배경은 가슴으로 포용하는 정치래요. 또 여성이 또 가슴이 또 따뜻하지 않습니까? 남성보다 따뜻하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포용하는 그리고 옛날 말로 우는 것은 수탉이지만 예. 알을 낳는 것은 암탉이다. 결국 알 낳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럼요. 이런 모성 리더십에 대한 어떤 굉장히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외국 사례들 좀 보시면서 아니 어떻게 할까? 칠레 그 대통령을 보시니까 정말로 그 많은 여성분들하고 그냥 소탈하게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친박의 대표적인 여성 의원이 이혜훈 의원이 대통령의 소통 방식하고 일반 대중들의 소통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대통령은 실제로 모든 기사를 다 꼼꼼히 보고 댓글까지 보고 악플도 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소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통이랑은 좀 갭이 굉장히 큰 거죠. 악플을 외워서 네. 걔를 찾아내라고 지시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해코진 안 하죠. 나 그런 가오가 느낌이야, 있지. 가오가 진짜. 있지. 그 우리가 댓글을 우리가 다. 그럼 댓글 달까 우리도? 방송하지 말고 우리 댓글이나 달고 있지 뭐. 그럴까요? 뭐 국정원도 댓글 다는데 우리가 못 달겠어?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끝까지. 어머니 될 때까지. 똑같은 얘기 그래서 계속해야 돼. 어쨌든 일주일이 된 거에 대해서 예. 또 김 기자의 생각과 또 예. 꽉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해야죠. 오늘은 자기가 좀 말 잘하는 것 같아. 의무적으로.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먼저 할게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 안녕하시지요? 저는 건강하고 정말 안녕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후배들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안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해에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소통을 해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같이 좀 안아주십시오. 제 소원이 박 대통령님하고 한번 안아보는 겁니다. 안아주세요. 꿈도 야무지셔. 김대웅 기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꿈도 야무지셔. 네. 저는 대통령이 2007년도에 지었던 책이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인데 여기다 국민을 넣어서 국민은 나를 단련시키고 국민은 나를 움직인다. 정말 이 국민들의 이런 민심이 나를 단련시키고 이 국민들의 마음이 나를 움직인다는 걸 좀 아셨으면 이거 말 잘한 것 같아요. 야, 그 네가 얘기하면 또 금방 생각났어. 급 떨어지잖아. 네, 이번 주 개판 5분전 민심 패러디는 저희가 처음으로 직접 제작한 게 아니고 지금 SNS를 통해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진짜 민심 패러디를 찾아서 바로 이렇게 개판 5분전 민심 패러디로 공개합니다. 와. 프랑스의 비운의 네. 왕비 네. 마리 앙뚜아네트를 네. 마리 앙통아네트라고 너무 웃겨 이거. 너무 재밌게 아무튼 뭐 새마을 운동기도 있고 여기는 뭐 어울리세요. 박정희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계시구나. 강한 선글라스 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뭐 요즘 안녕하십니까라는 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도 있고 여기에는 잊혀진 희망으로 인해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는 또 어떤 상징적인 문구도 있고 아니 이거는 코레일 KTX네요. 네, 어머 이게 뭔가 했어요. 구미호의 꼬리가 어머, 아니고 깜짝 놀랐어. 진짜 난 진공청소기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어떤 참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그런 민심 패러디인데 제가 또 작은 소망은 내년 2주년 때는 정말 잘 통하네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진짜. 정말 재밌는 또 패러디가 그러길 바래요. 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개판한 문제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일 뿐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3년 뱀의 해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해피 뉴 이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같은 간절함으로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나 어떤 의미? 진짜 아까 선배 그거 열심히 적어온 거. 어머니 같은 간절함으로 어머니 같은 강이라 중앙지검에 그렇게 당신 탓하지 마세요.